장관이 이사를 안 갔더라면은 또 당분간 발견되지 못할 뻔 알았어요, 이 문제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행부 업무보고에서도 과거사 관련 기록물 실태조사 수집 6억 7,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네, 네. 이런 필요성을 했습니다. 인정해가지고 네.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네, 네. 예. 그리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정시 그 피징용자 명부는 보니까 이제 57년, 58년도 구 노동청이 작성한 거, 우리 이번에 발견된 22만 명보다도 더 많은 아마 28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자료는 더 없습니까? 징용자 관련해서는? 명단 관련해서? 아니 뭐 기록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예. 예, 저희 그 국가기록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외정시 피징용자 명부 20건에 28만 5,771명이 되어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 작성해서 이관해온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에서 544건에 약 48만 명이 그 등재가 된 명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성명이나 이런 게 그 창씨개명 후에 돼서 일본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구분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좀 부정확한 자료라서 일본에서 인계받은 자료는 현재 활용하지 않고 주로 우리 정부에서 작성했던 자료를 활용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1운동 피살자 명단이 630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까 네. 보고에도 보면은 뭐 최초의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최초의 명부로 추정된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기록은 없습니까? 3.1운동의 피살자 이 630명 이번에 발견된 거 말고. 예, 우선 기록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몇 명 정도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까? 3.1운동 당시. 지금 현재 알려진 자료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106만 명이 참가해서 533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은 200여만 명이 참가해서 7,509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그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서원받은 분들은 39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30명이 새로 명단이 입수가 됐는데 발견이 됐는데 이게 390명이 전부 지금 여러 가지 시간 관계가 그 정도시고요. 뭐 이번에 이제 새롭게 확인된 분들 그 구체적인 명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는데요. 그 피해자들, 피살자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서운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그거는 지금 그건 물론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을 소관은 아니고 관련 법령 절차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보훈처랑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저기서 열람할 때요. 전북 지역은 없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북 지역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북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운을 해줘야 할 분들이 있을 건데 뭐 누락되게 되는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문제도 생기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외교부에서 자료 인수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규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추정한 것은 당시에 그 53년 1월달에 조사됐기 때문에 한참 이제 전쟁 막바지에서 조사에 대해서 좀 행정력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그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명부에 그 전북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같이 이제 3.1운동 때 피살자들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국가 유공자 서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별도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배상을 안 해주고 있죠. 일본이든 우리 한국 정부든이. 특히 일본 정부에서 배상을 안 해주죠. 3.1운동 피살자에 대해서. 뭐 그러한 그 일제 시대의 여러 가지 인도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당시 우리가 14년에 걸친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대상이 다 포함이 됐는지 또 사안별로
전부 다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떠한 그 피해자의 개개인에 대한 그런 걸 전부 모아서 한 그런 협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정치적 타결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그런 것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그러한 사안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한일협정 2조에 보면은 을사조약, 병합조약 등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거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2조에. 한일협정 2조에. 제가 알기로는 과연 그 한일협정이, 그러니까 일제 그런 한일협정 자체가 무효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 엄청난 그 논쟁거리였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협정 2조에서는 을사조약이나 병합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두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식민지배가 불법이다 이런 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 정부가 성립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식민지배는 합법적 지배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효의 법리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주장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 그 당시 그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무효지 뭐가 처음에는 무효고 한국 정부가 성립된 이후에부터 무효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그 1910년에 맺어진 그 조약이 유효냐 무효냐가 그 당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그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떤 결의를 갖습니까? 저희는 그 자체 협정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에 여기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2012년도 5월 달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거 아시죠, 차관님? 예, 그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예.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그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런 현 상황에서 저희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좀 시간을 가지고 네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 좀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경 의원님 질의하셔야죠. 네.